안녕하세요. 자, 고전시가가 위험한 게 알면 다 맞고 모르면 또 와장창 나갈 수 있어서 그래. 일단 B형 작품이 칠판에 있는 거 3편 있고 AB 공통이 2편 있다. A형은 이제 뒷부분부터 듣고 다음 주 1시간 더 A형은 좀 더 해줄 게 있습니다. 고산구곡가 도산 12곡이 3번 나왔어. 고산구곡가는 이제 딱 한 번 2004 수능에 나왔는데 요게 이제 교육청에 한번 나왔죠. 자, 2순위라고 적어놨을 거야 아마. 1순위로 격상하자 요거는. 자, 1순위로 격상하자. 고3 학생이 꿈을 꿨다. 고산구곡가 수능에서 본 꿈을. 자, 율곡 집안이야. 그 신사임당도 드라마. 율곡 2는 5,000원짜리. 어머니 신사임당은 5만원짜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집안이야 이 집이. 율곡 집안이. 퇴계 이황 선생 집안은 1,000원이고. 자, 현대시대의 현모양처는 누굴까요? 그 드라마가 나오면 매주 봐야겠어요. 그 드라마는 볼만할 것 같은데. 보자. 자, 드라마는 드라마고 고산구곡가는 황해도 해준대 배경이. 고산구곡담을 살람이 모르더니 주모 복과하니 번님네가 다 오신다. 풀을 베어내고 집을 지어 살 곳을 정했습니다. 어집어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주자가 정사를 짓고 학문에 정진했다고 하는 곳이 무의야. 무의. 무의구곡 무의. 자, 주자의 노래인데 학주자, 주자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9곡까지 똑같습니다. 1곡은 어둠에요 물음표, 2곡은 어둠에요 물음표, 3곡은 어둠에요 물음표, 4곡은 어둠에요 물음표, 5곡은 어둠에요 물음표, 6곡은 어둠에고, 7곡은 어둠에고, 8곡은 어둠에고, 9곡은 어둠에고. 전 1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야. 자, 한자어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분은 이제 전문 시인은 아니라서 율곡 이 선생님 최고의 학자죠. 성리학자. 1곡은 어둠에요 물음표 관암에 해 비친다. 묻고 대답합니다. 바위의 이름이 관암인데 갓바위죠. 해가 비치는구나. 평모에 내가 거드니 잡초가 무성한 벌판이야. 원산이 그림이로다. 이야, 그림처럼 아름답다. 요거 2004 수능 진짜 어려웠어. 그때 한번 나왔는데 지금 12년 만에 출제되려고 해. 다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잡초가 무성한 벌판에 안개가 거드니 원산이 그림처럼 아름답구나. 송간에 술동이를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아름다운 경치를 친구가 온 것처럼 바라본다 이 뜻이죠. 벗이 오는 것처럼 즐겁게 이 그림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합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자연 감상인데 학문의 정진 이런 게 있어요. 이 곡은 어둠에요 물음표 꽃바위에 화암의 춘만 커다. 거기 만자가 이제 늦을 만자야. 봄이 가득하구나. 봄입니다. 계절 배경이. 꽃과 바위 중의법으로 봐도 돼. 실제 지명 화암 꽃과 바위.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라. 이게 멋진 구절이야.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 바깥 세상 야외 세모골.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능하다고. 면항정가에서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할이야. 자, 자연으로 인도하는 길 전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라고 얘기를 해. 길 전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할이야. 길 전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 면항정가의 화자에게 고산구곡가의 화자가 충고를 한다면 푸른 물결에 자, 벽파 이 푸른 물결에 꽃을 띄우세요. 그러면 속세 야외 성질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꽃을 띄움 아주 간단한 행위죠. 바쁘다고요? 그러면 푸른 물결에 꽃을 띄우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질을 사람들이 모르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게 안 들었더리. 야외 속세에 사바세계야. 성질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 여기에 꽃을 띄워라 라고 충고할 수 있어. 면항정가의 화자에게 고산구곡가의 시적 화자가
벽파에 꽃을 띄워 바깥 세상으로 보내십시오. 자, 일반 백성들이 성지, 이 빼어난 경치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떻겠습니까? 이걸 관동별곡 구절로 바꾸면 이리 교훈 세계 남대되 다배고저야. 선정의 포부 애민정신이라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 모두에게 다 보이고 싶다. 선정의 포부 애민정신이죠. 다 보이고 싶다. 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죠. 성지는 아름다운 명성지도 되고요. 학문의 진리도 됩니다. 여기서 성지, 학문의 세계를 알게 한들었더리. 자, 이 곡이었습니다. 삼곡은 어둠에요. 취병에 입혀졌다. 자, 병풍 같은 절벽에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녹수의 산새는 하상기음하는 적에, 자, 푸른 나무의 산새가 소리를 높였다 낮췄다 할 때에 반송이 운치 있는 소나무가 바람을 받으니 여름의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름경이 없어라. 자, 에어컨 선전은 숲속에서 하잖아. 그래서 이게 계절의 변화가 있어 얘들아. 거기 춤만 크다에서 여름경이 없어라. 여름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 계절의 변화가 있어. 1곡, 2곡, 3곡이 2004년도 수능에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곡, 2곡, 3곡 자문자답. 그리고 그 3곡을 잘 보면 특별한 비유가 없어요. 여기는. 물론 이제 취병을 갖다가 자, 고유명사 지명으로 봐도 되고 병풍 같은 절벽하면 이제 직유법이 살짝 드러나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산새가 울거나 노래하거나가 아니야. 그냥 산새가 하상기음이야. 낮은 소리 높은 소리야. 그래서 특별한 비유가 없다. 취병을 그냥 병풍 같은 절벽에서 병풍에 빗댄 것이 있을 수는 있겠다. 사곡은 어둠에요. 물음표. 송해의 해 넘거다. 송해, 소나무가 자라는 절벽에 해가 넘어간다. 담심 아명은 깊은 물 가운데 바위 그림자. 담심 아명은 온갖 빛이 잠겨시라. 감탄형이야. 임천이 나무와 샘 자연이 깊도록 교훈이 흥을 겨워 하노라. 자, 이해 안 되면 거기 해석을 바로 봐. 현대어풀이. 관암의 아침 풍경, 화암의 늦봄 경치, 취병의 여름 풍경에 대한 감탄 이렇게 있었고 송해에서의 황혼역의 절경이 나와. 네 번째 계곡은 어디인가? 소나무선 절벽 너머로 해가 지는구나. 물 위에 비친 그림자는 온갖 빛으로 잠겼도다. 숲속에 샘이 깊을수록 좋으니 흥이 돋는구나. 흥을 겨워 하노라. 오곡은 어둠에요. 은병이 보기 뛰어타. 자, 으슥한 병풍처럼 생긴 절벽이 보기 좋구나. 자, 수변정사야. 물가의 정사, 학문을 닦는 집인데 수변정사는 소쇠함도 끝이었구나. 소쇠하다, 맑고 깨끗하다. 끝이었구나.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자, 학문을 연구도 한다. 영월음풍하리라. 맑은 바람,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지어서 흥취를 지어내어 즐겁게 놀겠다. 영월음풍하리라. 강학도 합니다. 노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EBS 교재는 1곡, 2곡, 3곡, 4곡, 5곡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공부해 둬야 됩니다. 6곡은 어둠에고 조협에 물이 넘는다. 낚시하기 좋은 자 좁은 골짜기야.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는 곳. 감정이 고기 자연에 동화되고 있다. 낚시를 하지만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함께 즐기기 위해서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는 곳. 황혼의 낚싯대를 메고 대월기를 하노라. 달빛을 받으며 돌아가겠도다. 7곡은 어둠에고 풍암의 추색 디오타. 자, 바위 단풍바위야. 가을빛이 좋구나. 청상이 넓게 치니 맑은 서리상자야. 절벽이 금수위로다. 자, 수놓은 비단입니다. 비유죠. 절벽에서 자라는 나무에 단풍이 들었다. 하남에 혼자 앉아 집을 잇고 있노라.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잇고 단풍에 도취되어 있다. 단풍의 아름다움이야. 8곡은 어둠에고 금탄의 달이 봤구나. 검은고를 연주하는 시냇가야. 옥진 금미로 좋은 검은고로 수삼곡을 노래하니
고조를 알 사람이 없으니 옛곡조를 알 사람이 없으니 혼자 즐겨 하노라. 자,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혼자 즐기는구나. 자, 구곡은 어둠이고. 자, 그러니까 시조 짓기 굉장히 쉽죠. 1곡은 어둠이고 2곡은 어둠이고. 그래서 9곡까지 그대로 나열한 다음에 해당되는 것만 갖다 집어넣으면 끝나. 문산의 세목하다. 자, 산 이름 문산은 또 중이법이야. 학문의 산에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세목하다. 기암괴석이 중이법이야. 기암바위가 또나 학문의 진리가 눈 속에 묻혀시라.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학문의 진리. 유인은 오지도 아니하고. 개발시들 안 오네. 자, 유인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개발시들. 자, 욕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와보지도 아니하고 좋은 경치가 없다고 하는데 와봐라 이거지. 주제 저 밑에 주자의 무의 구곡가를 본떠서 만든 작품인데 강하게 즐거움과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한자 어휘가 굉장히 많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어부사시사도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저 26쪽에 가보면 40번 작품이 전원사시가야. 41번 작품이 유백규의 농가구장이야. 그래서 6월달에 A형은 농가구장, 9월달에 B형은 전원사시가 이렇게 나온 것을 이미 올해 확인했으니까 어부사시사 출제 1순위, 고산고곡가도 출제 1순위로 해서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수능 기출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2004 수능을 풀어보는 것도 아주 좋다. 고전시가 수필극 일치월장 갖고 있는 친구들도 가서 점검을 하기 바란다. 뒤에 또 자, 고산고곡가는 저 뒤에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사관학교에 나왔었다. 자, 83쪽에 실전 문제 13. 써나 실전 문제 13. 작년 15 사관학교 A형 거야. 이게 A형에 나왔어. 83쪽에 실전 문제 13이 사관학교 2015 A형에 나왔다. 83쪽 실전 13. 자, EBS 선택지 씹어먹기. 구조가 유사한 문장 형식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1곡은 어둠에오, 2곡은 어둠에오부터 통일성 부여 맞다. 보기 가보자. 고산고곡가는 황해도 해주 고산면에 응가하던 율곡 2가 주자의 무의도가를 본떠서 지은 연시조 작품으로 매 수마다 고산의 승경지를 소개하고 있다. 자연의 질서를 토대로 시상을 전개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유기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 태도를 지니고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면서 학문 탐구에 열중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일 들판에 안개가 걷히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관암의 아침 풍경을 제시합니다.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에 보냄으로써 밑줄 쭉 그어도 고산의 승경지인 화암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송해의 해저물 무렵 못속에서 바위가 온갖 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을 보며 흥겨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병의 수변정사에서 느껴지는 맑고 깨끗한 기운, 소세하다야 학문에 열중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율곡과 퇴계가 쌍벽이죠. 성리학의 대가들이야. 이현보의 어부단가를 보도록 하자. 이제 자, 수완실전 B형 25쪽에 있다. 두 번이나 나왔어. 0406, 0909. 어부단가.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이로다. 어부 동그라미, 이력편주 동그라미,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세에 세목 걸쳐 속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 것인가. 세월 가는 줄 모르겠다. 속세를 잊은 어부 생활이라고 나옵니다. 9번은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십장홍진도 세목골 속세를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의 동그라미 월백하거든. 강호의 달이 밝아 백색 이미지야 더욱 무심하여라. 세속적 욕심에 관심이 없다. 시적 화자가 무심을 추구합니다.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 깨여 노저과 총에 뱀에 야두고 일반 청임미를 어느 분이 알아실고. 푸른 연잎에 밥을 쌌다. 푸른 버들가지에 고기를 끼워서 자, 노저 과총, 갈대꽃, 억새풀 가득한 곳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임이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알으실고. 알 사람이 없구나.
산두에 한운이 일어나고 한가로운 구름 수중에 백구가 난다. 자연친화 대상이야. 무심코 다정하니 욕심 없이 다정한 것은 이 두 것이로다. 일생의 시름을 잊고 자 너를 조차 논리로다. 무라일체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야. 한운 한가로운 구름과 갈매기입니다. 장안을 돌아보니 경복궁이 천리로구나. 임금 계시는 곳 어주에 누워 신들 동그라미 어주. 그런데 잊은 적이 있으랴 해서 내적 갈등이 드러나요. 이상한의 시적화자가 잊은 적이 없답니다. 저기 제2수에서 무심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두어라 내 걱정거리 아니다. 제세현이 없겠느냐. 세상을 건질 어질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무심으로 간다. 주제 강호에 묻혀 지내는 어부로서의 삶과 한정 이렇게 정리를 한다. 자, EBS 선택지 씹어먹기로 바로 가. 요거는 평가원에도 2번이나 나왔어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을 그려냅니다. 한가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임금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1수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합니다. 날 가는 줄을 알 것인가. 제2수는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공간의 성격은요. 제2수에서는 천심녹수 만첩청산 자 십장홍진을 가렸습니다. 속세를 떠나 있어요. 강호에서 살아가고 있다. 제3수 대꾸 표현을 활용합니다. 청하에 밥을 쌓고 농류에 고기를 꿰었습니다. 화자의 생활을 제시하죠. 제5수 영탄적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군요. 두어라 내 걱정거리 아니다. 제세연이었겠느냐.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6 대비 수능 완성 대꾸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합니다. 시각적 심상은 당연히 나오죠. 정경묘사.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수중에 백구가 난다. 서리법을 사용하여 표현어도 부각. 두어라 내 걱정거리 아니라 제세연이었겠느냐. 있다는 거죠.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냅니다. 보기를 보자. 이연보는 정계를 은퇴한 후 강호에 은둔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임금님이 계신 대고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치를 통해 태평성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대부의 소명의식을 저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연보는 소인배들에 의해 혼탁해진 정치 현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자연에서의 평안을 온전하게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부단가에는 모든 것을 잊고 자연을 완상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대부로서의 소명의식 사이에서 이연보가 겪은 내적 갈등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이 어부의 생애는 강호에 은둔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십장 홍진, 자 홍진, 미진, 풍진, 진세, 진헌, 사바세계의 하계, 티끌이야 티끌. 십장 홍진은 소인배들로 인해서 혼탁해진 정치 현실을 상징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심입니다. 자연에서의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시어가 됩니다. 일반 청임이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사는 삶에 가치를 부여한 말입니다. 만경파, 화자가 위치한 공간을 짐작할 수 있죠. 바다죠. 월백, 인세의 이미지와 대비됩니다. 하얀 달이야. 속세와 대비되는 이미지가 월백. 월백입니다. 월백은 강호의 월백이니까 강호야 강호. 청아 푸른 연잎에 밥을 쌌다.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삶이죠. 백구, 자연 친화의 대상이다. 근심을 잊고 한가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다음 2015 대비 인수, 소음의 그 청야음부터 보자. 소홍의 청야음. 하늘 한복판에 달 휘영청 받고 호수 위에 바람 잔잔히 불어오는데 밑줄 이러한 맑은 정취 그 의미를 아느니 아마도 많지 않으리 그랬어. 일반 청임이가 나오죠. 거기 일반 청임이. 보기를 읽은 후 제3수를 창작했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구상한 내용은 보기의 구절을 차용했습니다. 일반 청임이를 어느 분이 알아실 거야. 두 작품의 연속성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 정도. 2015 대비 수능 완성 본다. 강호와 장안은 만첩청산에 의해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장안은 한양이야. 근데 만첩청산은 단절, 경계, 청산에 가려 있다. 강호는 장원과 달리 푸른색과 흰색의 심상이죠. 자, 천심녹수 만첩청산, 강호의 월백입니다. 따라서 푸른색과 흰색의 심상으로 시각적 이미지로 색채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맑고 깨끗함이 부각되는 곳이다.
화자는 강호에서 장안에 관한 시름을 잊고 무심의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모습, 더욱 무심하여라. 화자가 잊은 때가 있으랴라고 말한 데서 나란 일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건데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장안에 대한 관심을 마음 한쪽에 품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어주는 이미 누리고 있는 평화로움이다. 자연 속에서 평화로움. 자, 45, 46이 됐다. 그 다음 51, 80은 AB 공통이니까 75번 작품으로 먼저 간다. 홍순학의 연행가 61쪽에 있네요. 조선 후기 가사야. 자, 청나라 기행문이다. 일동장유가가 있어. A형에는. 참고로 적어도 A형은 일동장유가.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일동장유가는 할 생각이다. 해석이 바로 있으니까 바로바로 해석이 될 거야. 금석산 지나거니 온정평이 여기로다. 자, 여정견문 감상 중에 여정이야. 일세가 황혼하니 한돈하며 숙소하자. 각주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어풀이 바로 갑니다. 나르 형세가 황혼이 되니 한데서 한돈하며 숙소하자. 잠자리를 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밤이 저물었습니다. 삼사신 자는 데는, 자, 3명의 사신이야. 정사부사 서장관 3등 서기관이야. 글쓴이는 삼사신 자는 데는 군막을 높이 치고, 군사들의 막이죠. 사자리를 둘러 막았어요. 갈대로 엮어서 만든 자리. 가방처럼 하였으되, 가방은 임시로 꾸민 방이야. 그래서 너희들 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게 틀린 말 아니라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말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도 틀린 말 아니야. 임시 거처, 임시 방이니까 그래. 여기는 역관이며 비장방장 불쌍하여 못 보겠다. 자, 동정심, 연민. 미안하죠. 이 사람은 지금 3등 서기관이라서 군막 안에서 자는데 나머지 애들은 밑에 그 저기 통역관은 역관, 비장방장. 사면외풍 들어보니 밤 지내기 어렵도다. 자, 그냥 한 데서 자는 거야. 노숙하는 거야. 역관, 비장, 방장. 사면외풍 들어보니 밤 지내기 어렵도다. 군막이라 명식함이 문명 한 겹 가렸으니. 자, 수행원들의 열악한 군막이죠. 군막도 좋은 게 아니죠. 지금은 5월달이야. 여름인데도 이래. 오히려 이번 길은 5, 6월 염천이라 더울 때라서 하룻밤 경과하기 과이하니 어려우나 동지셔달 긴긴 밤에 풍설이 들이칠 때라면 음력 11월과 12월 사이 한겨울이라면 그 고생 어떠하겠느냐. 참옥들 하다고 하더라. 인용이야. 참옥들 하다 하되. 자, 지금 동지사 겨울에 사신을 떠난 사람들은 6개월 여정으로 청나라를 갔다 오는데 여름에도 이렇게 고생이 심한데 겨울은 말하여 무엇하겠느냐라는 내용이죠. 지금은 그래도 겨울 사신 행차보다는 낫다는 뜻이야. 처처에 화토불은 하인 등이 둘러앉았고 밤새도록 나팔 소리를 부는 이유, 짐승 올까 염려해서야. 자, 이 맹수들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나팔 소리를 불어준다. 발길을 기다려서, 자, 밤을 지내고 발길을 기다려서 책문으로 향해 갑니다. 책문. 자, 경계죠. 두 나라 경계. 목책으로 울타리를 하고 문 하나를 열어놓고 봉황성장이 직접 나와 앉아서 입말을 점검합니다. 봉황성장이 나와서 사람과 말을 점검해. 차례로 들어오니 법문신칙 엄절하다. 자, 묻고 경계함이 엄숙하고 철저하더라. 녹창주호 여염들은 오색이 영롱하고, 자, 여염집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오색 찬란하더라. 시각적 이미지. 화사, 채란, 시정들은 만물이 번화하다. 자, 만주 사람들 시가지가 번성하죠. 여기 채색한 화려한 집으로 채색한 난간의 시가지 만물이 번화하구나. 집집의 호인들은 길에 나와 구경을 해요. 조선 사람들이 온다고. 자, 조선에서 온 사신들을 구경거리로 호감으로 쳐다보는 만주 사람들이야. 의복이 참 괴려하네. 처음 보기 놀랍도다. 자, 만주족들의 의복이 좀 독특해요. 머리는 앞을 깎아서 뒤만 따하 느리쳐서. 자, 변발이죠. 그 황비용 머리야. 변발. 머리는 앞을 깎았고 뒤만 따하 느리쳐서 당사실로 당기하고 마랫길을 눌렀었다. 자, 모자야, 모자. 마랫길을 눌렀으며 1년 360일에 양치질 한 번 아니 해. 이런 쌍놈들이 있나. 이빨은 황금이야. 그리고 손톱이
이게 손톱이 15cm네. 아, 불결한 놈들. 자, 손톱은 5치라. 자, 5치, 한 치에 3.3 이 정도 되지. 그래서 불결한 위생 상태를 해학적으로 표현했어. 어떻게? 야, 이빨이 내 황금이구나. 자, 이빨은 황금이요. 손톱은 5치다. 검은빛 저구리는 깃없이 지었으되 옷고름은 아니 달고 단초 달아 입었으며, 단초가 있다는 거야 만주 사람들. 아청바지 반물 속옷 허리띠로 눌러매고 두 다리는 행전 모양. 자, 타오구라 이름을 한다. 행전. 추운 지방이라서 바지를 입어요. 여자들도. 두 다리의 행전 모양 타오구라 이름하여 회목우셔 오금까지. 자, 발목에서 오금까지 거뜬하게 들이끼운다. 자, 추운 지방이니까 바지에다가 또 대요. 깃없은 청두루막기 단초가 여럿이로구나. 좁은 소매 손등을 덮어서 손이 겨우 드나들 정도. 자, 그 조선시대 옷은 어때? 조선 사람들 옷은 굉장히 넓잖아. 따뜻한 지방이라서. 여기는 이제 손등이 손이 겨우 드나들 정도의 옷이야. 좁은 소매로 손등을 덮어서 손이 겨우 드나들고 두루마기 위에 배자이며 무릎 위에 슬갑까지 찼더라. 덧저고리도 있고 두루마기 위에 배자, 무릎 위에 슬갑, 곰방대, 옥물뿌리, 담배 넣는 주머니에 부싯돌까지 껴서 들고 뒷짐지기가 버릇이로구나. 자, 뒷짐지고 구경합니다. 곰방대. 3살 여자애부터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다 담배를 피워 여기는. 그리고 같이 가족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담배 예절이 완전 달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자, 부싯돌까지 껴서 들고 뒷짐지기가 버릇이로구나. 사람마다 그 모양이니 천만이니 한빛이로다. 천편일률. 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천편일률적으로 복색을 하고 있어. 여기 흑형들 15명 있어. 그러면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 누가 누구 다 저기 흑형들이지 그냥.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봐도 다 비슷비슷해. 남자 여자 정도만 구별할 거야 일반적으로. 처음 보면 그래. 천편일률적이다. 사대인이 온다 하고 저희끼리 지적이네. 사대인은 이제 소국 사람, 조선 사람, 작은 나라 사람이 온다 하고 자기들끼리 지적이고 자빠졌네. 호인들에 대한 멸시의 시선. 자,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그래. 이거는 언어의 특성을 묻는다면 자, 만주말하고 조선말은 달라요. 그래서 지적이고 있는 거야. 요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나오면 좀 어려워져. 언어의 자의성이야. 자의적 성질. 나라마다 다르니까 못 알아먹는 거지. 무엇이라 인사를 해요. 쌀라쌀라 인사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다. 자, 언어가 달라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통역관들이 이제 사신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국말을 역관들이 배워서 그 당시는 이제 중인층이 역관, 통역관이었어. 요즘하고 많이 다르죠. 그때는 의원들도 중인층이었으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 이제 말을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대화를 나눠? 박지원이 쓴 걸 보면 한자는 공통 언어니까 한자로 주면 알아먹고 또 한자로 답변하고 해서 말은 안 통해도 글로는 다 통용이 됐던 한자가 있어서 그래. 청나라 여자는 발이 커서 남자의 발 같습니다. 당나라 여자는 발이 작아요. 2치쯤 되는 것을. 자, 6.6cm의 발. 청나라 여인과 당나라 여인의 발이 대조되고 있는데 비단으로 꼭 동여매고 신 뒤축에 굽을 달아서 위뚝비뚝 가는 모양. 넘어질까 위태롭다. 이게 이제 전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 때 풍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미녀는 발이 작아야 돼. 6cm. 그래서 비단으로 동여매서 절대로 발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막았다고. 그 전족제도가 이때까지 있었어. 그래서 문화혁명 때 금지했거든 법으로. 근데 청나라 여자는 만주족 여자는 발이 아주 큰데 남자의 발인데 당나라 여자는 발이 작아서 2치쯤 되는 것을 비단으로 꼭 동여매버려. 못 자라게. 신뒤축에 굽을 달아 위뚝비뚝. 자, 의태어 가는 모양. 넘어질까 위태롭구나. 그렇다고 비웃지 마라. 명나라가 남긴 제도. 저 계집의 발 한 가지 지금까지 볼 것 있다. 명나라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은 명나라를 숭상해 또는 존경해, 존중해. 그 다음에 청나라를 멸시한다. 멸시하거나 반감을 갖고 있어. 병자호란 때문에 그래.
숙명, 멸청 의식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만주족은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거야.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인식이 이런 식이야. 딱 보면 숙명 또는 존명, 반청, 멸청, 청나라에 대한 반감, 멸시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웃지 마라. 명나라가 남긴 제도 적의 집에 바람까지 지금까지 볼 것도 있다. 아이들도 나와 구경 주렁주렁 몰려섰다. 옹기종기 으태어 생동감, 현장감을 준다. 위뚝위뚝 주렁주렁. 2, 3세 먹은 아해 어른년이 추여안고 5, 6세 되는 것은 앞뒤로 자 손잡고 이끈다. 머리는 다 깎아다가 좌우로 한 모습씩 마조하니 따스되 붉은 당사 댕기질 명조실 비단실로 댕기를 하여 복주감토 말했기에 채색 비단 숯을 놓아서 검은 공단 선을 둘러 붉은 단초 꼭지하고 바지며 저고리도 오색으로 문을 놓고 무늬를 놓았습니다. 오색 무늬. 발액이라 배락이라 하는 것은 보자기에 끈을 달아서 모가지에 걸으시니 배꼽 가린 게로구나. 배꼽을 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적 화자가. 자, 청나라의 복식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쭉 넘겨서 청나라 연경을 다녀온 견문과 여정이 있는데 선택지 씹어먹기 보자. 청나라 사람들의 외양을 과장법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빨이 황금이야. 손톱은 5치고 1년 360일 양치질 한번 아니하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합니다. 여정이 나와 있고 대꾸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한다. 사음보야. 금석산 지나거니 온정평이 여기로다. 청년은 발이 커서 남자의 발 같으나 당년은 발이 작아 두치쯤 되는 것을 대꾸법이죠. 이국적인 소재를 나열합니다. 흥미를 유발하죠. 시가지의 모습, 회양, 호인들의 외양, 차림새 등등. 자, 보기 A를 보면은 금석산 지나거니 온정평이 여기로다. 그 고생 어떻느냐? 참혹들하다고 하되 사행가사는 사신행차 가사야.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이 사신행차의 일행으로 외국을 여행하면서 사행 중에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작한 가사가 사행가사다. 사행가사의 작가들은 여정, 풍경, 외국의 문물과 풍속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묘사하는데 이때 객관적인 사실도 있지만 주관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주관적 느낌이나 평가 등을 적절하게 섞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순학은 1866년 왕비책봉을 청나라에 추청하기 위한 사신일행의 서장관으로 연경에 다녀왔는데 이와 관련한 130여일 동안의 여정과 견문을 그린 작품이야. 130여일에 걸쳐서. 이건 완전 장편가사죠. 8천여 구야. 그러니까 관동별곡이 279구, 300구인데 관동별곡의 300구의 몇 배야? 10배, 그러면 3천, 6천, 9천쯤 되니까 30배. 관동별곡 길이의 30배. 책 한 권이야 그냥. 청나라 기행문. 자, 연행가이다. 1. 사행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여정이 금석산 온정평 책문까지 나가죠. 사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사신 일행의 직책들이 언급되었죠. 3. 사신, 역관, 비장, 방장. 아랫사람들의 고생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느낌. 불쌍하여 못 보겠다. 군막의 두께를 제시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이죠. 무명한겹을 가렸다. 열악하다. 집집이 호인들 처음 보기 놀랍도다. 사대인이 온다 하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아이들도 나와서 앞뒤로 이끌면서 구경한다. BD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자 화자와 호인들은 서로에게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면서 이제 만주족을 구경하고 만주족은 소국 사람 온다 하고 또 구경하고. 보기 연행가에 나타나는 작가의 시선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성리학적 명분론의 입장에서 한족의 전통을 진정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 전족제도를 칭찬했습니다. 둘째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청나라의 경제적 풍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어. 시가지가 화려하고 물자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 치는 것, 육아법 그리고 나중에 거름. 자, 농사 짓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저 계집의 바람까지 지금까지 볼 것 있다. 한족의 제도, 명나라의 제도. 그래서 칭찬하고 있죠. 지금까지 볼 것 있다. 이렇게 전족 제도를 예찬했고요. 화사체란 시정들은 만물이 번화하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청나라의 경제적 풍요를 긍정적으로도 평가하기도 하고 미천한 호인들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어. 요게 아주 강하기는 강한데 지금 요거는 제시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장면을 잘 찾아야 돼. 자, 2014 대비 인수, 연행가를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 호인들의 집치장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제시문이 좀 달라요. 뒷장면이야. 호인들의 가옥구조, 호인들의 위생관념, 호인들의 머리 모양과 옷차림 등등. 자, 대상을 관찰한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고 낯선 문물에 대한 주관적 견해가 있습니다. 자, B형 작품 했어. 이제 A형 간다. 51번, 82번 작품으로 가보자. 51번은 AB 공통. 51번이 뭐냐? 자, 사설시조 하나 봅니다. 51번. 49번 작품을 해줬니 안 해줬니? 49번 안 해줬죠? A형만 공부해도 49번 체크해놔. A형. 자, 51번 논밭가라 기읒 메고 배잔방이 다임쳐 신들 메고. 배로 만든 남자용 호바지 대님 쳐서 신을 발에 잡아 메고 낫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둘러 메고 도끼를 날카롭게 갈아서 둘러 메고 무림산중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섭 뗄감 비거니 버이거니 베고 자르고 지게에 걸머 지팡이 받쳐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부시고. 자, 이건 때려 부시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다 비운다. 도시락을 깨끗이 먹고 먹은 거야. 곰방대를 톡톡 털어 닙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로 졸다가. 자, 이 사람 일 많이 했죠. 오늘 하루 종일.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김도 메고 나무까지 하네. 하루가 다 갑니다.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이리며 긴 소래 짧은 소래하며 어이 갈까 하더라. 농부의 바쁜 일상 그러면서도 여유로움이 있어요. 점심 도시락 오전에 일을 다 끝내버린 거야. 대단한 부지런합니다. 자, 농부의 하루 동안의 삶을 관찰했다. 낙천적인 태도가 있고. 자, 그래서 밑에 선택지 씹어먹기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어. 구체적인 노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생활에서 느끼는 흥취죠. 하루 일상이야. 무림산중은 노동의 공간, 나무하는 공간이다. 자, 그래서 51번 끝. 굉장히 간단하죠. 82번으로 가자. 자, 그냥 해석 기본 82번으로 가자. 82번도 AB 공통이다. 82번 작품. 일찍 끝나겠는데요, 생각보다. 자, 거기 정지상의 송인이 두 편이 있어. 아, 81번 작품인데 81하고 82하고 헷갈렸다. 81번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야. 81 송인, 이게 98 수능이고 82는 달라. 한시가 제목은 똑같은데. 그래서 82 뒤에 98 수능은 지워야 돼. 81번 작품을 본다. 정지상의 송인. 아, 근데 82가 AB 공통이네. 이런. 자, 정지상의 송인 81번은 B형 98 수능이니까 뭐 3위인 곡이랑 같이 나왔다. 다 알 거야.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79, 80번이 굉장히 재밌는 작품들이야. 79번, 80번 요 작품이. 이옥봉의 몽혼하고 임재의 무어별. 요게 이제 아주 첫사랑의 설렘과 연모의 정 이런 게 있어. 잘 형상화했고. 82가 AB 공통이니까 먼저 보자. 뜰 앞에 나뭇잎 하나 지자. 하강 이미지야. 가을의 계절감. 침상 아래 온갖 벌레 우네. 청각적 심상 계절감이다. 훌쩍 가시는 님 잡을 수 없는데. 자, 갑작스러운 이별 상황이 왔네요. 훌쩍 가시는 님 잡을 수 없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상황. 요요이 어디로 가시나요? 거리낌 없이 훌훌 떠나는 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산 끝난 곳까지 따라가던 마음. 자, 이미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봅니다. 달 밝은 밤 홀로 꾸는 꿈. 달 밝은 밤 홀로 꾸는 꿈. 외로이 임을 그리워하며 꾸는 꿈이야. 남포의 봄물결 푸를 때. 봄물결이 푸릅니다. 이미여 훗날의 기약 어기지 마소. 재회에 대한 소망. 자, 주제 이모 부재로 인한 슬픔과 재회에 대한 희망이다.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봄이 되면 돌아오리라는 약속.
잊지 말고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자, 수능 완성 자료. 지는 나뭇잎과 온갖 벌레의 우는 소리가 애상적 분위기. 훌쩍 가시는 님은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 이별이죠. 이별 상황. 달 밝은 밤은 화자가 고독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임을 그리워하여 꿈을 꾸는 시간이죠. 훗날의 기약은 화자가 지닌 희망의 근거, 재회 약속이죠. 81번이 이별시의 백미야. 요거는 다 알 거다. B형인데 여러 번 했으니까 자 거기 81번 작품도 그냥 공부해놔. 비개인 긴 두갠 풀빛이 짙은데 불빛이 이들이들 그대 보내는 남포의 슬픈 노래 울리네. 남포에서 이별 장면이야. 싱그러운 자연과 대비되는 이별의 인간사야.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나 마를 것이냐. 결코 마르지 않는다. 그 결과 원인은 왜 해마다 이별 눈물 내가 푸른 강물에 더하는 것을. 이별의 정한이 극대화됩니다. 도치법, 과장법, 대조도 있습니다. EBS 선택지 씹어먹기 보자. 대상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입니다. 비개인 긴뚜갠 풀빛이 짙은데 시각적 심상. 그대 보내는 남포에는 슬픈 노래 울먹이네. 청각적 심상이죠. 그대 보내는 남포엔 슬픈 노래 울먹이네의 슬픈 노래는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 더하는 것을. 눈물과 함께 분위기, 애상적 분위기.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 마를 것이냐. 서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의 흐름을 전환하면서 결코 마르지 않는다. 내가 해마다 울어준다. 이별의 정한이 깊은 강물의 흐름과 잘 어울리죠.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 더하는 것을. 자, 도치, 과장, 대조죠. 대조는 이제 저 1, 2행에 있어. 1, 2행에 풀빛이 짙어 있다. 비는 시적화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비였다. 비가 올 때는 이미 못 떠나. 근데 비개인 긴 언덕에 드디어 님이 떠난 거야. 자, 79번 잠깐 봐봐. 이옥봉의 몽원 보자. 짧은 한시인데 요 사이 안부는 어떠신가요? 창가에 달빛 환할 때 제하는 깊어만가요? 달빛이다. 그리움을 심화시킨다. 만약 꿈속에 넋이 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가정법이야. 임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꿈속. 문 앞에 돌길은 벌써 모레가 되었을 것을. 연모의 정이죠. 꿈속에서 자주 임을 찾아갑니다. 간절한 그리움 과장법으로 나타나 있어. 밑에 EBS 선택지 보자. 한탄하는 어조. 하는 깊어만가요? 벌써 모레가 되었을 것을. 임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이 있다. 자, 윗글의 화자는 이렇게 애태우며 임을 생각하는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군요. 꿈속에서 찾아 나선들 실제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길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꿈속에 넋이 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문 앞에 돌길은 벌써 모레가 되었을 것을. 과장법을 통해 소망의 절실함,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표현 효과가 높아지죠. 무어별도 봐. 15살 월나라 시냇가 아가씨. 15살 자, 아름다운 아가씨. 남복이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네. 자, 소녀의 부끄러운 이별이야. 말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와 견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배꼽 비추는 달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네. 자, 남몰래 흘리는 이별 눈물입니다. 무어별이야. 주제 이별의 한. 임과 이별한 어린 소녀의 애틋한 마음이다. 15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당시는 이제 시집갈 나이죠. 2016 대비 임인수. 자연적 배경 배꼽 비추는 달이야. 이별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임제의 초기 염정시 중에는 밑줄 제3자의 눈으로 여성을 관찰하여 묘사합니다. 요거죠. 무어별에 해당된다. 정황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은 선경후정의 구도 속에서 여인의 정감과 경무를 자연스럽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15살 월나라 시냇가 아가씨를 관찰 대상으로 삼아서 말 못하고 헤어졌네. 행동을 묘사합니다. 배꼽 비추는 달은 여인의 정감을 부각하다. 부각하는 경치다. 경물은 경치야. 눈물 흘리네. 여인의 심리 상태가 진솔하게 드러나는 행동. 자, 그래서 79, 80은 애틋한 이별시라서 애틋하게 한번 느껴보라고 해준 거야. 황진이 시조도 시조가 아니고 영반홀이 있네. 자, 눈에 띄니까 하자. 83번. 너무 빨리 끝나죠. 자, 보자.
누가 곤륜산의 옥을 잘라내요? 직녀의 빗으로 만들었나? 반달입니다. 반달. 곤륜산. 옥이 난다는 중국 전설 속의 산이야. 견우와 이별한 직녀가 시름겨워 창공에 던져버렸네.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반달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하늘에 떠있는 반달을 직녀가 빗을 던진 것으로 표현했죠. 기발한 표현이다. 자, 빗은 화자의 근심이죠.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 등등이야. 따라서 83번도 주제는 사랑하는 임과 헤어진 슬픔입니다. 2016 대비 인수 자연적 배경 달을 활용하여 이별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창작 과정을 도식화해보자. 가상으로 도식화했을 때, 자, 님을 달을, 자, 발상, 달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 나타냈다. 자, 직녀의 빗으로, 달을 직녀의 빗으로. 여인이 아름답게 단장하는 데 쓰이는데 곤륜산의 옥으로 빗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옥 색깔, 달이 옥이야. 이별의 심정은 시름에 겹다. 더 이상 단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미 없으니까 빗을 던져버렸다. 이런 발상들이 기발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뒤에는 뭐 아리랑 타령이 시집살이 노래랑 아리랑 타령이 아니고 뭐였죠? 6월에 나온 게 정선 아리랑이 저 뒤에 88번 작품이 나오기는 나왔다. 88번하고 86번이 이제 거기 시집살이 노래는 0209만 있는 건 아니고 시집살이 노래는 1306 AB 86번은 1306 AB에 그 다음에 정선 아리랑은 1506 B형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냥 나왔구나 이 정도 확인하고 용비어 첨가 이제 이런 거는 B형 16번에 주로 나오는데 하필 올해 인수 A에 있어. 용비어 첨가는 제 2장만 알아두면 돼. 100% 순수 국어로 보면 된다. 딱 주례사에 어울리는 시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바람 세목골 치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냇물을 이루어 바다에 갑니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 뿌리 깊은 나무다. 바람과 가뭄이 내우외환 시련이죠. 시련. 꽃 좋고 열매가 많아요. 문화의 융성 왕조의 번영이고 때를 이루어 바다에 갑니다. 국가의 발전 유서 깊은 나라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자, 다음 시간에는 A형 작품 일부만 좀 진행을 하고 딱 나올 만한 문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찍어줬던 작품들 있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꼭 풀도록 해줍니다. 거기 다 공부했을 거야. 나머지 기간은 이제 10등분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수능 가서 시간을 단축하고 A형은 이 책에서 다 나와 대체로. 항상 그래 왔으니까. B형은 이제 수능하고 평가원하고 결부된 것까지도 결합이 될 때가 있는데 자, 고전시가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시 고전시가로 돌아와서 1시간만 딱 더 하고 중요한 문제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0등분 다 해줘. 문제 풀어오고 질문거리 가져오고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